자료 띄워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비상대책위원회 김천휘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피해 사례를 사례 위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떠야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아직 안 뜨네요.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은 건물 면적이 연면적 한 8만 평 이상 되는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고요. 의왕시에서 시의 랜드마크라고 자랑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 사용 승인을 받은 현 시점에서는 의왕시의 이제 골칫거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갖는 그 문제점 네 가지 정도 있을 건데요. 차차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을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과장 광고 및 허위 광고에 의한 분양 사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졸속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구태에 의한 탁사 행정으로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그 시행사가 처음에 분양 당시에 공개했던 현장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시행사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 건물을 저희에게 지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도로 개통이 돼 있었고요. 그 의왕시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중공이 난 현 시점에서 보면 지도에서 보다시피 건물의 가장 중요한 서북측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8만 평이 넘는 건물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써야 되는데 아침 출근 시간대마다 출근 지옥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이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그 상가 수분양자와 그 분양 영업사원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영상이 그 소리가 지금 재생이 안 돼서 그런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영업사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용 승인 한 달을 앞둔 상태의 그 발언이죠. 그러나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사건에 대한 경과인데요. 2022년 1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요. 2022년 8월에 첫 분양 공고를 했고 2023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2024년 1월 달부터 수분양자들은 이 부실 시공의 징후를 발견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의왕시와 관계기관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8일 날 시공사는 건물이 아직도 수개월은 더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은 그에 반발을 했고요. 여러 가지 시청 민원도 넣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진행되던 도중 결국 건물은 원래 당초 약속했던 입주 예정일 2월 달에서 100일이 초과된 6월 10일 날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의왕시 그리고 의왕시에 있는 소방서 모든 관계기관들, 국토부, 그다음에 할 수 있는데 언론이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용 승인을 막는 노력을 했고요. 결국 작은 성과로는 원래 계획됐던 사용 승인은 미뤄졌다는 성과를 얻어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계속 감시 활동을 했는데, 감시 활동하는 도중에도 보면 이것도 지금 영상인데요. 소리가 안 나오지만 비가 오는 날 외벽 창호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외벽 창호 그 뭐 용접도 하고 그 창호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당연히 부실 시공이 발표자님 염려되는. 좀 5분 내로 좀 정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진 위주로 쭉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게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가 제출됐던 날의 사진입니다. 수십 대 크레인이 현장에 와 있었고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진한 공사가 태반이었고요. 현장 내에 자재들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1일인데요. 이날은 원래 처음에 입주 지정을 했던 날입니다. 처음 입주해도 좋다라고 하는 첫째 날인데 현장 모습입니다. 외벽 창호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곳곳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1일인데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6월 10일 날 이제 늦어진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날이고요. 그 다음 날인데 그 전날 8시에 시공사는 공문을 보내서 내일부터 입주해도 좋다라는 그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 날 저희가 현장을 찾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역시 현장은 공사 중이었습니다.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예, 지금처럼 자재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곳도 보면 문짝이 전부 다 휘어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었고요. 굉장히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하 1층의 주차장 모습이었는데요. 뭐 주차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아마 그 야적장, 자재 야적장 정도 수준에서 입주를 하라는 것이었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자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게 비단 저희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곳곳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마다 사례를 모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향동에 있는 DMC 사례인데 입주 지정 기간이 한 달이 지난 상태의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은 자재로 가득 차 있었고요. 각 호실별로는 하자 딱지가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현장 상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리 휴벨라인 같은 경우는 뭐 계약서상 토지 지분 비율하고 등기상 지분 비율이 다른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뭐 진짜 이런 문제들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4가지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산지법을 적용을 받다 보니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좀 침해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의 역효과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과잉 공급과 입주 자격의 편법 활용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그 시행사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비용 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깐 돈 문제 얘기를 해보면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 땅을 공모로 받았기 때문에 공모 받은 당시에 땅값에서만 해도 수백억의 차익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에서만 해도 이 감면 효과가 150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자기네들이 내야 될 제세공과금하고 이자를 수분양자한테 부담시키고자 했었습니다. 뭐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과도한 공급과 현재 높은 분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높은 분양가가 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런 그 투기 세력들이나 아니면 그 과도한 개발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땅값이 3배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도 당연히 증가했고 뭐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는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올 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좋은 정책들은 살려나가는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공공지식산업센터의 확대라든가 투기 방지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인 그 혜택이 실제 실사용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 변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